저 아가씨 눈빛이 좀 수상하구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완벽해 보이는 간병인을 향한 어머니의 섬뜩한 한마디.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내가 자는 줄 알고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CCTV에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과 우연히 발견한 쪽지 한 장.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43살의 평범한 회계사였어요. 아니, 평범했다고 말해야 맞겠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78세의 순자 어머니는 6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당당하셨던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귀가 좀 어두워지셨거든요.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아, 준혁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홈케어 간병인 김미래입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을 돌보게 되었어요. 미래라는 이름이 특이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간병인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간병인을 부르셨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나요?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빙긋 웃으셨어요. 아들이 바쁜데 뭔 소리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어머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미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준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5년 동안 노인 돌봄 일을 해왔어요. 전문 간병 서비스 회사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완벽한 이력이었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미소도 따뜻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간병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아주 좋으세요. 오늘도 아침에 약을 잘 드셨고 식사도 하셨어요. 미래의 대답이 차분했어요. 역시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미래 모두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뭔가 웃긴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저 아가씨 말이야. 어머니가 미래를 가리키셨어요. 미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 아가씨 눈빛이 좀 수상하구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미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빠른 변화였어요. 마치 가면을 바꿔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치매 때문에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미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의 경직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미래를 째려보고 계셨어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띵동.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최영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녀회장이었어요. 영희는 40대 중반의 활발한 여성이었어요.
아파트 소식은 뭐든지 다 아는 분이었죠. 평소에는 밝고 수다스러운 분인데 오늘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자 영희가 과히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언니. 미래 씨도 계시네요. 영희가 미래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선이 계속 미래에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언니, 요즘 어떠세요? 영희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험 같은 거 새로 들어놓으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미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영희야, 사람은 평생 보험 들고 살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늘 날아가는 보험도 있고 지옥 가는 보험도 있어. 난 내 보험 잘 들어놨으니까 걱정 마. 섬뜩한 말이었어요. 영희는 어색하게 웃었고 미래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혁 씨, 어머니 잘 챙겨드리세요. 문을 나서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간병인도 함부로 못 믿는다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 간병인 좀 잘 봐. 뭔가 이상해. 저는 어머니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치매 때문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느끼신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아가씨 눈빛이 좀 수상하구먼. 그리고 미래의 순간적으로 굳어진 표정도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홈케어 모니터링 CCTV 앱이었어요. 어머니 질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싫어하셨지만 치매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가 걱정되어서 설치했었어요. 화면을 켜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미래가 저녁 약을 건네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미래가 약을 건네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경직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약을 받아든 어머니는 미래가 돌아선 틈에 몰래 소파 쿠션 밑에 약을 숨기셨어요. 어머니가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다시 돌아와 물을 건네자 어머니는 마치 약을 삼킨 듯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어머니가 쿠션에서 약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시는 모습을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거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미래 몰래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미래가 오기 전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계세요? 잠이 안 와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기 봐라. 어머니가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영희가 또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잖니? 창밖을 보니 정말로 영희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찍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두드려 영희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뒤돌아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영희가 가까웠어요. 영희 씨,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제 고양이가 이쪽으로 도망간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양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영희가 고양이를 키운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고양이요. 무슨 색깔인가요? 검은색이에요. 아니, 회색. 회색이었나?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영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어요. 그럼 찾으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말 잘 들어.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진짜 귀신은 웃으면서 온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내가 치매 걸려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또렷했어요. 하지만 난 아직 멀쩡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보고 있다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아, 준혁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미래의 표정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한 것처럼요.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지만 저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드셨나요?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직접 드리고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살짝 웃기만 하셨어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치매 환자의 약물 거부 증상을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했거든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약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희의 이상한 행동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방문하기로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희가 현관문 앞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현관문 손잡이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영희가 사라지자 저는 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잡이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쪽지를 펼쳐 있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 씨, 내일 밤 8시에 만나요. 춘자 할머니 보험건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험? 영희와 미래가 어머니의 보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다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이 쪽지가 비밀스럽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당당하게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걸까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미래가 어머니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느껴졌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마음은 온통 그 쪽지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늙어서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해도 아직 눈은 멀쩡하다니까.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다 알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보험에 관한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래와 영희가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옷을 급히 갈아입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래가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계세요? 잠이 안 와서 그래.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어요. 무슨 꿈이세요?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는 꿈이야.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게 꿈이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너한테 준 금반지 어디 갔는지 알아?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 제가 선물한 금반지였어요. 어머니가 아끼시던 반지였거든요. 혹시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아니야.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거야.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정말로 금반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귀중품들도 몇 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누군가 들어왔나 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밤에 내가 자는 줄 알고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서 다 봤단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발소리로 알겠더라고. 여자야. 하이힐 신고 살금살금 들어와. 미래였어요. 분명히 미래가 어머니가 주무실 때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미래가 왔어요. 어머니,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준혁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미래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려고요. 좋으시겠어요. 어머니도 아드님이 오시면 항상 기뻐하세요. 연기였어요.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미래 씨, 어머니 약은 잘 챙겨드리고 계시죠? 일부러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슬쩍 쳐다보셨어요. 눈빛으로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 방에 들어가신 적 있나요? 어제 어머니가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고 하시거든요. 미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어머니가 약을 안 드셨나 싶어서 확인하러 들어간 적은 있어요. 말이 더듬거렸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괜찮네요. 저는 일부러 안심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미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래가 주방으로 간 사이 어머니가 제게 속삭이셨어요. 아들아, 저 여자 조심해.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어. 무슨 큰일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위험한 일이야. 회사에 가서도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노트북을 켜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분량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작업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일 전 새벽 2시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일 전 새벽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새벽 3시경 누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어둠 속에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늘고 긴 실루엣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약 10분 동안 방 안에 있다가 나왔어요. 미래였어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 조퇴 신청을 하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집 근처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미래가 나왔어요. 퇴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래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올 때는 작은 가방 하나만 가져왔는데 말이죠. 미래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혼자 계세요? 응. 미래가 방금 갔어. 오늘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미래가 내 방에서 뭔가를 꺼내 가더라고. 뭐려? 잘 모르겠어.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갔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상자요? 내가 오래전에 보관해둔 도장이 들어있는 상자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장이라면 은행 업무나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 말인가요? 어머니, 그 도장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글쎄, 보험이나 은행 일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제 안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어머니의 도장을 훔쳐간 이유, 영희와 주고받은 보험에 관한 쪽지,
그리고 어머니 방에서 훔친 금반지와 귀중품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제 믿겠니? 내가 치매에 걸렸어도 눈은 멀쩡하다고 했잖아. 어머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도장을 훔쳐간 미래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보험 사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미래가 와 있었어요. 준혁 씨, 오늘은 휴가인가요? 미래가 놀란 듯 물었어요.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머니랑 시간을 좀 보내려고요. 좋으시겠어요. 미래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니야.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미래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무슨 소리요? 발소리야. 내 방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미래가 또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식사 후 미래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향했을 때 어머니가 제게 속삭이셨어요. 서랍 열어봤니? 내 금반지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혹시 미래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글쎄. 그런데 이상해. 저 여자 눈빛을 어디서 본 것 같아.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디서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오래전 일 같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언니. 영희가 들어오면서 미래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암호 같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희 씨, 아니 최영희 씨.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작년에 노인 대상 보험 사기로 입건된 적이 있으시죠?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경찰서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미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 씨. 저는 미래를 바라봤어요. 당신의 본명은 김미래가 아니라 김소희죠. 미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20년 전 우리 어머니 세탁소에서 일했던 김정순 씨의 딸.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치매 걸렸다고 눈치까지 빠졌겠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들어온 첫날부터 알았어. 내 눈빛이 정순이와 똑같았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기억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정순이를 잊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세탁소에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난 내 어머니를 의심했지. 증거도 없이 정순이를 도둑으로 몰아내쫓았어. 미래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어머니는 억울함을 못 이겨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전 17살에 고아가 됐죠.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복수를 꿈꿔왔어요. 할머니를 찾아서 똑같이 고통을 주려고. 그래서 간병인으로 들어온 거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일 이후에 알게 됐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을 훔친 건 다른 직원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정순이는 연락이 끊겼고. 다른 직원이요? 미래가 놀란 듯 물었어요. 응. 김 사장 아들이었어. 도박빚 때문에 가게 돈을 훔쳤던 거야. 제 안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억울한 사람을 내쫓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정순이라는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었고요. 매일 밤 후회했단다.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정순이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미래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억울했다는 걸. 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내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단다. 어머니가 미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죄책감만큼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영희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런 감동적인 재회는 좋지만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계획이 뭐죠? 제가 물었어요. 보험금이야. 춘자 할머니 명의로 큰 보험을 들어놨거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돈을 받는 거지. 미래가 영희를 말렸어요. 그만해. 이제 그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벌써 몇 달째 준비한 일인데? 영희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할머니 도장도 가져왔고 서류도 다 준비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미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순이 아니면 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미래를 꼭 안아주셨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증오가 진정한 용서 앞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소희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영희는 달랐습니다. 감동적인 건 좋지만 일은 일이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보험 계약은 끝났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소희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와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벌써 몇 달 동안 준비한 일인데.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머니 도장으로 서류도 다 만들었고 보험금도 3억이나 돼.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억이라고요? 영희 씨,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간단해.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시는 거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라니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거나. 방법은 많아. 영희가 무섭게 웃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까요? 절대 안 돼요. 소희가 소리쳤어요. 처음 계획과 달라졌어요. 이제 할머니를 해칠 수 없어요. 너 지금 배신하는 거야? 영희가 소희에게 다가갔어요.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벌써 계약금도 받았잖아.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어. 계약금은 제가 돌려드릴게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이미 시작된 일이라고. 영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이걸 할머니 약에 섞으면 돼. 심장마비로 자연스럽게. 안 돼요. 저는 영희에게 달려가서 약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준혁 씨, 방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할머니는 치매로 오래 못 살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영희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영희가 당황했어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죽어도 된다는 거니? 어머니가 영희에게 천천히 다가가셨어요. 사람 목숨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도 정순이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멈춰 서셨어요. 그래, 내가 정순이를 죽였어.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죽었지.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되는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영희의 손에서 약병을 가져가셨어요. 이런 걸로 복수한다고 해서 정순이가 살아 돌아오니? 영희가 말을 못했어요. 소희야. 어머니가 소희를 불렀어요. 너는 정말 무엇을 원하니?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억울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알았잖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내 어머니가 억울했다는 것도. 소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니. 어머니가 소희를 다시 안아주셨어요.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어머니의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소희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를 이상한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해서. 괜찮아. 내 마음 다 이해해. 영희만 혼자 서 있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영희 씨, 제가 영희를 바라봤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영희가 소리쳤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방법밖에 없었어. 그래도 사람을 해치면 안 되죠. 누가 해치라고 했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도 살인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신고하면 너희도 곤란해질 거야. 이미 보험 계약은 체결됐다고.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 뭐가 곤란해. 영희가 마지막으로 소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배신하는 거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영희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나 혼자 책임질 수는 없어. 저도 같이 책임질게요. 소희가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복수하려고 한 일이니까. 그날 이후 영희는 경찰에 자수했어요. 소희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더 이상 벌 받을 필요 없어. 놀랍게도 소희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돌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할머니를 가족처럼 돌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 제안에 기뻐하시며 소희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저희는 그렇게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치매라는 질병도 진시한 마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이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정한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